안녕하세요. 올대 블록체인의 박성묵입니다. 다들 코인이라는 단어 2016년, 2017년, 2018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함께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들도 계속해서 같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기업과 국가와 사회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화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정민아 대표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슨 파트너스의 정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블록체인 도대체 뭔가요?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고요. 블록체인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굉장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이 개인에게 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들을 잘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철학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술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모든 사람들을 참여자, 기여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보상을 동등하게 해주는 거. 게임을 예를 들면요. 게임 시장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게임 유저라고 이제 기존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를 바라보게 됐냐 하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야말로 게임 생태계를 키우는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건 거죠. 블록체인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여에 대해서 보상하고 이러는 것들이 블록체인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블록체인은 기업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에 거짓되지 않은 계속 지워질 수 없는 기록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쌓이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기여가 측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코인이라는 것들이 이 블록체인 안에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과 맞아져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참여자, 기여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고 조금만 더 앞서서 되짚어보면은 이제 기록을 측정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측정은 기록을 한다는 의미고 그 기록을 모두가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그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분산해서 하나는 이 사람이 저장하고 있고 하나는 이 사람이 저장하고 있고 각각을 다 다르게 저장을 합니다. 모두들 나눠진 상태로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들을 조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체 자료를 어떻게 조작하는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장부를 중앙에서 한 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탈중앙, 중앙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관리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 탈중앙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이해가 되지만 블록과 체인이라는 단어에 뭔가가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탈중앙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탈중앙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명의 강력한 중앙 관리자가 뭔가 조작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걱정하는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의 횡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모두가 장부를 따로 갖고 있다라는 뜻은 그 모든 장부, 즉 모든 블록이죠, 이제는. 그 블록을 항상 비교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에서는 이거를 과반수의 논리로 해결을 하고 위조된 것을 찾아내고 있다고 해요. 51%의 법칙이라고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말합니다. 전체 체인에서 51%가 같은 계산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답은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커뮤니티 전체에서 5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을 해서 숫자를 조작을 해야지만 그 블록에 그 기록이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킹을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킹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블록체인은 사용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변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해킹 당했다라는 기사들을 사실 현실에서 만나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블록체인이 해킹당했다라는 것과 사용자가 해킹당했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숫자 하나를 집어넣던 책 한 권을 집어넣던 같은 길이의 해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를 갖고 이 원본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가 탈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경우고요.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각광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중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흘러갔지만 사실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 얘기는 2회에서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보신 분들은 2회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점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은 인터넷이라는 시스템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유지 관리가 비싼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써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만 저장해도 됐던 게 또는 한 기업만 저장해도 됐던 게 모두가 저장하는 용량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장점이 뭐였지? 그러면 이 장점이 통하는 곳에서 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곳이면 블록체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의문점이 하나가 드는 게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의 형태로 봤을 때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가 있는데 혹시 이 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참여를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면 퍼블릭 공공 블록체인인 거고 이제 참여를 내가 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제나 그 원장을 확인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개념 정리와 정보까지도 그리고 주의사항, 장점까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까지 모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블록체인이 바로 21개 미래 기술 중 하나다라고 짚을 만큼 중요한 기술로 손꼽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체인은 지금 막 시작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앞선 개발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고려할 때 철학과 기술 모두를 고려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댓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